This will be the golden age of America. And bring thousands of factories back to America and back. We will charge them 100 or 200%, 2,000% tariff. They're not going to sell one car into the United States. 자, 트럼프 2.0 시대 계속해서 많은 이야기와 전략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측도 하고 전략도 세워보고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반도체 2차 전지 우리 시장 너무나 부담스럽다. 트럼프를 어떻게 구워 삶을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나라, 우리 산업 중에 또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도 저희가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자동차, 뭐 반도체, 2차 전지 이렇게 어쨌든 우리 시장을 이끌어 가니까요. 반도체 관련해서는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2차 전지 관련돼서도 자동차 관련해서도 오늘 한번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산업부 자동차 팀장인 박민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팀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시장이 참 선거 끝나고 나서 어렵습니다. 우리 시장은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고 반면에 미국 시장은 뭐 상승 탄력이 어제 오늘 약간 줄긴 했지만 그래도 미국 시장은 탄탄해요. 이런 거 보면 우리가 더 아쉽고 더 스트레스를 받고 맞습니다. 더 피곤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동차 팀장님이시니까 자동차 업종도 저희가 잘 봐야 됩니다. 어쨌든 뭐 앞에 영상에서 봤지만 관세를 매길 거다, 뭐 미국에 차 한 대도 못 팔게 할 거다, 미국에서 만든 차만 팔 수 있게 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압박을 가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뭐 일론 머스크는 뭐 이런 거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에 관련된 종목이나 코인이나 이런 건 뭐 날아갑니다. 뭐 우스갯소리로 이번 트럼프의 최대 수혜주가 일론 머스크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최대 정도로 승리자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 지금 당선인이죠. 당선인이요? 당선 승리가 확정된 다음에 트럼프 관련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그쵸. 트럼프가 또 그 선거 기간 동안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많이 그를 지지를 했고 공개적으로 그에 따라서 당선이 되면 실제적으로 어떤 한 자리도 차지할 것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어제였었습니다. 어제였었는데 실제로 트럼프 당선인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정부 효율부라 부르는 그 부서의 수장으로 앉혀서 저희 또 기사도 굉장히 많이 쓰져 나왔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도찌입니다. 그 부 이름도. 네, 맞습니다. 이 정부 효율부의 앞 글자만 따게 되면 이 도지 코인을 연상시킬 만큼 도찌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실제로 테슬라 주가도 많이 올랐지만 가상화폐가 많이 오르면서 도지코인도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어제. 참 이렇게 그렇게 움직이는 거 보면서 한편으로 또 국장이 빠지는 모습을 보면 조금 아쉬운 마음도 들었었는데요. 실제로 그래서 어쨌든 이제 수장 자리, 정부 효율부라는 수장 자리도 앉게 돼서 월가에서도 이런 시장의 기대를 반영해서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잇따라 뭐 상향 조정하고 있고요. 근데 다만 지금 한 가지 트럼프 당선인 신분이죠. 정확하게는 대통령은 1월 20일, 내년 1월 20일에 취임하고 난 이후에 실제로 2기 행정부가 들어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선인 신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이걸 허니문 기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미국 내 민주당에서도 크게 뭐 비판한다거나 뭐 이렇게 겨냥을 한다거나 그런 발언들이 많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가만히 있는 거군요. 그래서 기대가 더 강세가 들어서 미국장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다만 그 아까 우리 서론에서 영상에도 봤겠지만 트럼프 관세를 높인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세를 높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나라의 물가가 올라가는 거고 그러면 소비 둔화로 이어질 수 있어서 추세적으로는 어떤 그 경기 경색도 일어날 수 있고요. 그래서 추세적으로는 그 테슬라 주가도 우상하겠지만 뭐 등락은 심할 수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조금 염두를 해둬야 합니다. 네. 자, 이러면서 뭐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회사들은 뭐 지금 뭐 탄탄대로를 겪고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뭐 허니문 기간이기 때문에 뭐 과거에도 뭐 미국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면 오히려 취임하고 나면 조정이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패턴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어쨌든 뭐 미국 시장을 즐기시면 되겠지만 그 다음에 전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결국에 우리 시장, 우리 업계인데 어쨌든 트럼프 2기는 1기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미국 우선주의고 미국 네, 제조업이 부흥해야 된다라는 거고 본인들 무역 적자를 축소해야 된다라는 거고 중국을 때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크게 이렇게 세 가지의 기조로 나타날 텐데 그러면 어쨌든 관세는 카운트다운으로 다가올 거고요. 네. 그러면 우리도 분명히 관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직접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중국으로 해서 우회로 받을 수도 있고 네. 이런 상황이잖아요. 우리나라 산업계나 자동차 업계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우선은 트럼프의 말씀하신 대로 핵심 어떤 정책 중에 하나가 네. 무역 적자를 축소하겠다. 대신에 관세를 높이겠다라는 건데 쉽게 말하자면 그 미국 내 법인세나 소득세는 감면해 주면서 그렇죠. 세금은 대신 부족한 세수 부족은 관세로 충당하겠다는 건데 그래서 트럼프가 내놓은 말이 바로 보편 관세입니다. 모든 국가에 관세를 부과해서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인데 지금 현재 지금까지 트럼프가 그 캠프에서 나왔던 대로 보면 전 수입품에 대해서 미국 내 전 수입품에 대해서 10에서 20%의 보편적인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그러니까 미중 패권에서 이기기 위해서 중국에는 60에서 100% 최대 2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게 지금 트럼프 정부의 구상이고요. 이렇게 보편적인 관세를 통해서 무역 적자를 해소하겠다는 건데 이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업계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한국의 자동차나 반도체도 그 타깃에 들 수 있다. 그쵸. 왜냐하면 무역 관세가 높아지면 그 전망이 있습니다. 우리 자동차만 놓고 보면 현재 미국 내 그 자동차 관세는 2.5%거든요. 네, 2.5요. 근데 사실 미국 내 자동차 관세는 2.5%인데 EU가 10% 정도에 해당하고 우리나라는 8% 정도와 비교하면 사실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낮은 편이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우리 자동차 관세 너무 낮지 않느냐라는 인식은 뭐 트럼프가 속한 공화당뿐만 아니라 뭐 민주당도 다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트럼프가 1기 행정부 때 그때 자동차 수입이 국가 안보에 위협하고 실제적으로 또 실업률을 올린다는 우려를 들어서 그때 당시 무역 확장법 232조였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자동차 관세를 올릴 계획이었었어요. 2019년도에. 그런데 2019년도 다음에 2020년도에 뭐가 터졌죠? 코로나가 터졌죠. 코로나가 터지면서 경기가 급속도로 위축되니까 사실 그 정책을 실행하지 못하고 흐지부지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2기 행정부에 다시 출범하게 되니까 1기 때 실기했던 자동차 관세를 인상하겠다는 거를 지금 다시 이제 하겠다는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생각은 저희 못했네, 진짜. 코로나 때문에 이게 일단은 한번 잊혀졌었는데 다시 어쨌든 원래 하던 계획대로 하겠다라는 거였네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우리나라가 미국의 수출을 자동차 수출을 또 특히 많이 합니다. 어쩔 수 없이 큰 빅3 시장 중에 하나니까 거기에서 많이 팔고 최근에도 뭐 현대차나 기아가 미국에서 판매 많이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관세가 높아지면 우리 자동차들이 가격 경쟁력이 있을 것인지 그리고 이런 관세로 인해서 부담을 받을 텐데 뭐 최근에 환율이 올라서 뭐 자동차 수출이 그래도 선방할 수 있을 거다. 강달러 계속 가면 그래도 선방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관세가 계속 기본적으로 깔리면 부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선 환율이 오르면 기본적으로 그 달러를 자동차 판매 대금을 달러로 받기 때문에 당연히 매출은 높아지는 거고요. 수익성도 좋아지는 건데 문제는 관세를 높이게 되면 쉽게 말하자면 현대차가 미국에 5천만 원짜리 차를 판매를 할 때 지금은 한미 FTA의 규정에 의해서 사실상 관세를 매기지 않았거든요. 2.5%의 관세가 있었지만 매기지 않았는데 거기에 만약에 뭐 10%를 관세를 매기게 되면 5천만 원이 5,50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 어떻게 보면 가격 경쟁률이 훨씬 둔화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타격이 올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자동차가 타격이 오면 결국은 국내 경제에도 타격이 올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작년 같은 경우에 한국의 그 대미 무역 흑자가 444억 4천만 달러였는데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62조 정도가 됩니다. 역대 최대치였는데 이 중에서 자동차 수출이 차지하는 부분이 약 30%를 차지했습니다. 이 자동차가 크게 대미 흑자에 기여를 했는데 크게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관세가 올라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미국 내 자동차 판매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요. 비싸지고.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 생산해서 수출하는 그런 시장도 크게 타격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자, 어쨌든 이런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인데 자, 어쨌든 뭐 보편관세 아까 FTA도 살짝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이제 궁금한 게 그겁니다. 어쨌든 전 세계 모든 국가, 이 미국으로 뭔가 수출을 하는 국가들에게 다 보편관세를 매긴다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우리는
미국과 관계도 그동안 좋았고 FTA도 체결을 그렇죠. 해서 FTA도 관세를 거의 낮추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놨는데 이게 그러면 우리는 뭔가 이득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FTA 국가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을 할까요? 실제로 보편 관세가 있더라도 FTA 상대국에게는 네. 예외로 적용하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쵸,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5%의 미국의 자동차 관세가 네네. 있지만 사실상 거의 거의 매기지 제로 않은 수준이죠. 상태에서 네. 일부 특정만 빼고는 매기지 않는 상태에서 수출이 됐는데요. 근데 제가 트럼프 1기 때를 경험을 해봤지만 네. 지금 트럼프 정부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하는데 정말 예측 불가능하다고 많이들 이야기하고 네.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갑작스럽게 정책 기조를 변화할 수 있어서 이런 불확실성을 가장 큰 리스크로 보고 있거든요. 만약에 트럼프가 자국 경제를 위해서 한국 자동차에도 별도의 행정명령을 통해서 관세를 높일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국가 경제나 안보가 비상사태라고 선언을 하면 의회를 거치지 않고도 대통령의 권한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불확실성에 대한 관세를 높일 수 있다는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고요. 또 트럼프가 많이 했던 전략 중에 하나가 네네. 일단은 관세를 부과하겠다, 보편 관세를 해놓고 나서 강하게 밀어붙인 다음에. 그렇죠. 강하게 밀어붙인 다음에 오케이, 이걸 낮추려면 우리한테 어떤 혜택을 줄 것이냐라는 식으로 딜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정말 불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나 자동차 업계의 어떤 대응도 사실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네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트럼프는 항상 처음에는 강하게 100%를 해줘라고 했다가 그러면 조금 양보해 줄 테니까 너희가 뭘 줘라. 돈이 되든 본인들에게 이득이 되는 것들을 달라고 하는 전술을 쓰니까 어쨌든 그럼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도 여러 가지 카드를 좀 가지고 있어야 될 거예요. 대응할 수 있는 카드를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또 자동차 업계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또 어쨌든 무역 장벽을 높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유난히 이번에 대선 때 멕시코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멕시코에 대해서 관세를 더 많이 높이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던데 그러면서 멕시코 시장이 되게 어려울 거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기아가 멕시코에 공장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멕시코를 왜 이렇게 때리는 건가요? 일단 멕시코에 우리나라 기업이 한 200개 넘게 진출되어 있는데요. 2019년 기준입니다. 그중에서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멕시코 누에보의 보레온 공장에서 현재 그 공장을 운영 중에 있고 거기서 생산되는 차는 미국 내에서 프라이드, 케이슬리 등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트럼프 당선인이 멕시코에 대한 무역 관세를 높이겠다고 해서 이런 한국 기업들이 지금 영향권에 든 상황인데요. 사실 트럼프가 200%까지 멕시코에 대한 관세를 높이겠다고 한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200%까지 최대 관세를 높이겠다는 겁니다. 현재 미국은 그 땅을 보면 미국 바로 밑에 멕시코가 닿아 있어서 인접해 있는 국가인데 국경이 접경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와 함께 북미 3국 무역협정이라는 것을 맺었습니다. 그게 USMCA라는 것인데 그걸 맺어서 멕시코산 자동차에 대해서는 사실상 관세를 매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멕시코에 중국 기업이 진출해서 거기서 생산해서 관세를 매기지 않고 사실상 미국 시장으로 들어간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당선인이 멕시코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겠다고 비판한 데서 이런 발언이 나왔고 그러면서 그 영향권이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중국 쪽에 어쨌든 멕시코 쪽에 중국이 자동차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거군요. 공장이나 이런 것들을 생산 시설을 만들어 놓고 멕시코를 통해서 가면은 관세를 안 매길 수 있으니까 우회해서 수출을 하는 거다. 그러면 어쨌든 이 멕시코에 뭔가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건 여담이지만 다른 이야기지만 테슬라가 앞으로 생산 공장 멕시코에 하나 더 지을 거다. 그런 이야기가 작년에 있었던 것 같거든요. 있었는데 마침 그 계획을 사실상 스탑했습니다. 철회된 건가요, 그러면? 네, 스탑한 건데 정확하게 백지화는 아닌 상태인데 일단은 스탑된 건데 사실 트럼프의 어떤 기조와 조금 따라서 움직이는 거 아니냐라는 게 저희들의 업계 추측이고요.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특징이 정말 예측 불가능합니다. 불확실성이 크다는 건데 지금 트럼프의 앞으로의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기조가
그 외국 기업의 미국 진출을 어렵게 해서 자국 기업을 육성하고 보호하겠다는 게 그렇죠. 가장 큰 골자거든요. 아메리칸 퍼스트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중국산 자동차 이외에도 지금 멕시코에 진출되어 있는 완성차 업체가 기아도 있고요. 그 외에 그 독일 자동차들도 있고 유럽의 자동차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 상대적으로 그 차들에 대한 관세를 높여야지 미국 내에 있는 포드라든지 자기네 자동차 산업이 더 육성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네.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아니 중국산 전기차만 그러면 콕 집어가지고 네, 그러니까요. 관세를 높일 수 있지 왜 다른 않겠느냐라고 나라들까지 했는데 이렇게 여파를 주는 그렇죠. 겁니까? 중국산 하면서 상대적으로 타국의 자동차까지 조금 더 관세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이죠. 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불확실성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결국에는 테슬라도 작년에는 그런 이야기 많이 나왔었잖아요. 올해였나요? 계속 이야기 나왔었죠. 멕시코에 새로운 생산 기지 메가 팩토리 만들 거다. 뭐 이런 기가 팩토리 만들 거다. 이런 이야기 있었는데 그게 변경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그러면 이 USMCA는 이제는 뭔가 변경되는 건가요? 파기까지는 아니겠고 이것도 또 손대겠네요.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테슬라의 그 멕시코 공장도 사실 트럼프 행정부가 2기가 1월 20일 날 출범되잖아요. 네. 그 이후로 정확히 또 방향성을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멕시코와 캐나다와 미국 3국 간 협정을 체결했던 무역협정 USMC는 오는 2026년에 이게 그 이행사항 검토를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 분위기가 트럼프 당선인이 네. USMCA를 재협상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만약 세 나라가 여기에 대해서 재협상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게 사실상 폐기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폐기되면 지금까지 멕시코에 부여했던 어떻게 보면 무관세가 사실상 사라지는 거죠. 그렇다 보면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멕시코에서 생산해서 정말 미국과 최인접해 있는 나라지만 바로 미국에 보내도 오히려 그는 관세를 부과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기아가 멕시코에 그렇게 돈을 들여서 투자할 이유가 없어지는 게 되는데 참 이런 것도 저희에게는 부담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살펴볼 것이 우리 산업계가 어떻게 하는지가 일단 가장 중요한 상황이고 네, 또 맞습니다. 여기에 또 자동차 전체적인 업체 이 업황도 중요하지만 또 가장 걱정하는 게 저희가 2차 전지 쪽이잖아요. 네, 전기차의 앞으로의 트렌드가 어떻게 바뀔지도 궁금하겠고 IRA 관련해서 폐지 이야기도 있고 근데 또 전문가들이 많이 이거 폐지까지는 못할 거다. 네, 맞습니다. 어쨌든 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 상황인데 자, 우리 시장 현대차나 기아가 이 IRA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지 또 대책은 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그 IRA가 바이든 대통령 때 이제 그 도입한 정책인데 이게 미국 내에서 만든 전기차를 구매를 할 때는 최당 7,500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라는 게 핵심 골자인데 7,500만 달러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100만 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 시장에 현대차도 진출을 해서 현대차 그룹이죠. 정확하게 미국 조지아주의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를 공장을 크게 지었는데요. 사실상 폐기가 되면 그 공장을 지은 게 리스크로 돌아오는 수밖에 없는 비용을 겁니다. 엄청 쓴 겁니다. 비용을 그만큼 들였는데 그만큼 그 채산성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업계에서는 전면 폐기는 어려울 것이다. 전면 폐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게 공통적인 분석입니다. 전면 폐기보다는 보조금을 조금 축소한다거나 아니면 요건을 강화한다거나 지급하는 요건을 강화한다거나 아니면 또한 미국 기업을 약간 우선시하는 쪽으로 수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우선은 저희가 알아야 될 게 과거에 트럼프 1기 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었을 때도 오바마 전 대통령이 도입했던 오바마 케어, 소위 말해서 그 기초건강보험을 폐기하겠다고 공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도 설명을 해서 폐기를 하겠다고 설명했는데 그게 사실 미국 의회에서는 통과되지 못해서 그게 사실상 이제 실패를 했던 사안인데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 폐기가 어려워지면서 행정명령으로 대신 그 보조금이나 세액공제를 좀 까다롭게 해서 예산을 축소한 전례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바뀔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미국의 자동차 공장, 우리나라에서 우리 기업들이 또 미국 쪽에다가 많이 지어놨는데, 자, 그렇다면은 어쨌든 미국 쪽에서도
이런 생산시설 관련해서 공화당 쪽에 또 많이 공화당 지역이 네, 주지사나 상원 의원이 있는 그런 지역에다가 또 많이 만들어 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폐지에 뭔가 약간의 걸림돌, 약간의 반대를 할 수 있는 공화당 내부의 분위기도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 IRA 법안의 핵심 골자가 에너지 및 안보 기후변화 대응에서 네. 약 한 3,69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0조를 넘는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인데 그 500조 중에서 약 한 80%가 트럼프가 속한 당이죠. 공화당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올해 그 공화당 의원들도 18명이나 트럼프의 서한을 보내가지고 폐기는 하면 안 된다라고 반대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업계에서도 전반적으로 전면 폐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지금 미국의 자동차 공장지대는 사실상 그 미시간주에 몰려 있는데요. 네네. 미시간주는 우리가 펜실베니아주, 위스콘신과 함께 대표적인 러스트벨트라 부릅니다. 그쵸. 쇠락된 녹슨, 쇠락된 공업 지역인데 여기가 과거에는 민주당이 굉장히 지지가 강했던 그쵸. 지역인데 이 제조업이 쇠락되면서 이제 공화당 지지로 바뀌었거든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경합주인 지역인데 이번 대선에서도 트럼프가 미시간주에서 다 이겼죠. 승리를 했거든요. 제조업을 살리겠다, 다시 육성하겠다라고 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에 이 IRA로 수정을 해서 이내 미국의 자동차 산업을 약간 좀 살리는 쪽으로 지원하는 쪽으로 IRA도 수정돼가지고 그 자국의 제조업을 자동차 산업을 육성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어쨌든 뭔가 좀 수정된 IRA나 보조금을 축소하거나 이런 쪽으로 조금 수정된 안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일단 의견들이 가장 많은 상황이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면 일론 머스크가 어쨌든 이제 정부 효율부의 수장이 됐단 말입니다. 네네. 그러면 어쨌든 지금 우주 산업이나 이런 쪽으로 자율주행 이런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테슬라도 자동차 업체란 말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런 전기차나 2차 전지 쪽에 바로 그냥 이것을 트럼프에 늘 주장했던 것처럼 바로 이런 것들을 이제 죽이겠다. 이런 방향은 좀 선회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 기대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사실 트럼프의 당선에 있어서 1등 공신이 일론 머스크로 보고 있잖아요. 어쨌든 일론 머스크의 말을 들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론 머스크가 또 전기차, 세계 최대 전기차 제조업체 중에 한 곳이니까 전기차에 대한 어떤 정책을 죽인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육성을 하되 조금 그 시기를 늦춘다거나 아니면 자국에 집중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우리나라 산업에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이게 불확실한 상황에서 예측을 한 겁니다. 그렇죠. 상대적으로 현대차나 기아도 그 미국에 공장을 지어서 거기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고 굉장히 미국 그 관료 쪽에 정통한 인재들을 영입을 해서 계속 그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접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차나 기아도 달라지는 트럼프의 어떤 행정부에서 잘 대응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또 그렇게 우려할 만하게 안 봐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려 때문에 현대차, 기아 주가도 최근에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대선을 필두로 해서 이렇게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준비를 하고 있겠죠. 그렇죠. 네, 또 트럼프 1기 때도 현대차 그룹이 정의선 회장이 또 트럼프와도 어느 정도의 또 긴밀한 그런 커넥션이 있었다라고 저는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마 대책을 잘 마련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는 어쨌든 최악의 상황으로 계속 지금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더 걱정이 큰 것 같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려를 조금은 이제는 다시 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박민 기자와 함께 자동차 팀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자동차 관련된 앞으로의 더 선전을 기원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